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발달장애인 아버지의 편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다른 평범한 아버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렸을 적 장애를 갖게 된 20살 된 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정신지체 3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나를 열심히 교육시켜서 일반 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에 합격하여 대학교 1학년생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효심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걱정을 덜고자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의지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부모도 알고 아이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과 마주하니 아이의 좌절과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는 자괴감이 가장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쿠팡이츠를 알게 되어 제가 처음으로 권하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자전거를 등록시켜서 처음 배달할 때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몰래 뒤쫓아 다녔습니다.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음식점에 들러서 음식을 소중히 가방에 담고 배달지로 달려가는 모습에 아이가 한 첫 배달을 보며 부모의 눈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평범한 20살 청년이 쿠팡이츠를 통해 일을 했다면 별게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 배달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마치 첫걸음마를 떼는 모습을 보는 듯한 감동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는 아이가 인생의 첫걸음을 딛는 것과 같은 큰 감동이었고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가 식당 주인이거나 편의점 점주였다면 우리 아들을 채용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장애인인 아이가 쿠팡이츠로 자전거를 타며 배달하는 모습과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돈이나 물질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루 2시간 5건씩 자전거 배달을 하며 하루 2만 원을 목표로 열심히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서 오토바이 배달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전거 바퀴가 펑크날 정도로 열심히 하기에 전기 자전거 한 대를 사주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았을 때는 몇 달을 일해도 자전거 값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20만 원 이상의 큰 값어치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에 대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저희 가정에는 정말로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만 가지고 있던 아이에게 활기를 주었고 장학금은 못 받지만 등록금에 보탬이 되겠다는 작은 목표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일주일 정도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일이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 일이 안전한지 어렵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직접 배달 라이더 등록도 하고 배달 업무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 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렵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편지가 담당자분들께 제대로 전달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회사가 되기를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인터넷에 화제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정신지체 3급하고 괄호에서 흔히들 자폐라고 하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흔히들 아는 자폐증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정신지체가 요새는 지적장애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 등급 정신지체가 이름이 바뀐 지적장애 3급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알다시피 3급 정도, 예전 등급 3급 정도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좀 자유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또 대학도 다닌다고 하고 그냥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증인 친구도 취업할 수 있는 자리 있던데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런데 대부분 뭐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든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구인구직 등록을 그냥 보고 이렇게 찾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되게 뭐랄까 뭐라 그래, 암담하다 그럴까, 좀 막막하다, 왜 이런 이 말이 좀 막막하잖아요. 이제 서울 커리어 플러스가 됐든 뭐 강서구에 있는 퍼스트잡 지원센터가 됐든 이렇게 발달장애 친구들을 취업을 이렇게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알면 더 좋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센터장님 많이 알려주세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 사시면 진짜 이 정도 되는 분이면 정말 경쟁력이 굉장히 있어요. 이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단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2시간 동안 목표가 딱 있잖아요. 2시간 동안 내가 2만 원을 벌고야 말겠어라는 목표가 있고, 지금은 물론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자전거 배달로 해가지고 2시간 동안에 2만 원 저 못 벌 것 같거든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찾아다녀야지. 나 또 길치예요. 내비 켜도 몰라.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어딘지 장소도 정확하게 알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일주일 됐다고 하니까 뭐 매일매일 진짜 이게 출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정말 꿈속에서 이게 바라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기분일 거고, 혹시 뭐 이렇게 좀 이게 좀 찬물을 끼얹어서 좀 그런가? 혹시 잘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갈 때 정말 너무 많고, 서울에는 정말 지금 승아 씨 얘기한 것처럼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는 곳에 가시면 요 정도의 친구는 정말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골라서. 여기 끝에 아버님이시죠? 네. 끝에 그러셨잖아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린다. 네. 그 염치 없지 않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인 당사자를 그 동료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국가가 계속 그렇게 지금 푸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계속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벌금 낼 건데 그래서 장애인을 쓰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뭔가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친구가 오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면 본인의 맡은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벌금도 안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금상첨화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경증에 속하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직업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태도 때문에 그래요. 태도 때문에. 태도가 불량해서. 직장 예절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시간에 출근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마치려고 하는 거. 그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직장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결정권이 있는 분들 중에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오늘은 얘가 기분 나빠해서 싫고 얘랑은 일하기 싫고 뭔가 굉장히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제 사실 회사 입장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다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 맞춰서 회사 컨디션을 조절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경증의 친구분이지만 사실 동료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보니까 너무너무 일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게 느껴져요. 나도 비장애인들처럼 나도 일을 하고 있고, 나도 뭔가 이 사람들 속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정말 많이 해드려도 될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뭐 여기가 아니어도 갈 데 너무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나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이런 곳에 등록하시면 정말 골라서 가실 수 있어요. 일자리가 지금 아마 이제 막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정보도 부족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는 안 될 거야라고 했던 중증 장애인 이렇게 걱정이 많던 부모님들도 국가에서 근로지원인 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드물긴 하지만 제가 봤던 TV에서 봤던 케이스가 이제 내병변 친구 휠체어 탄 내병변 친구가 그냥 지하철역 입구에서 장애인식 개선하는 그 문구만 들고 있는 걸로도 일을 했다고 인정받고 수당을 받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다고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가 사는 시대의 일은 꼭 생산성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장애인 노동 시장은 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동을 원하는 친구들 저희 딸 같으면 노동을 원할 것 같아요. 노동을 원하는 친구는 노동을 하고 노동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본인의 그런 권리 옹호를 하거나 뭐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데 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서 또 일자리로서 인정받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이렇게 여기 보내주셔도 돼요. 여기 전문가 선생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디서 그 얘기했는데 몇 년 후에는 정말 우리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직업인 거야. 내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비대면으로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앞으로는 이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비대면이 일상화가 될 거거든요. 네. 일상화가 되면 저는 처음에는 비대면 세상이 되면은 발달장애인들이 과연 살아갈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걸까 나빠지는 걸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비대면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사람들이랑 뭔가 소통하고 해야 되는 거를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소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꼭 사람이랑 소통해야만 소통은 아니잖아요. 반려견이나 아니면 우리 그 뭐 AI 반려견 같이 생긴 AI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쿠팡이츠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번 간 곳을 기억하거나 안 맞아. 잊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맞아. 그러면 굉장히 강점인 거죠. 맞아요. 여기 갔었는데 어딘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직업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폐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유의 그 강점이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이 아버님도 이렇게 막 마음이 되게 읽혀지는 게 처음에는 아들이 하는 거를 막 뒤따라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거 면이 없을까 싶어서 본인도 라이더를 등록해서 막 해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되게 따뜻하면서도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사실 많거든요. 맞죠. 그냥 걱정은 하면서도 그런 거를 막 자세히 알아보시진 않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거는 다 좀 정도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애가 어디 갔으면 좀 불안하지만 믿고 지켜보는 게 더 좋은 상황도 있고 조금 더 알아보고 좀 우리가 혹시 더 지원해 줄 건 없는지 혹시 위험성은 없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그런 판단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버님이 막 그렇게 직접 해보시기도 하고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느끼셨을 상황을 생각하니까 되게 동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자전거 값보다 더 작은 보수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변화가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들을 처음 취업을 생각할 때 제가 무슨 집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얘는 계속 돈을 안 벌던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돈을 안 벌어오면 우리 집에 갑자기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돈을 안 버는 건 기본이니까 얘한테 어떤 수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얘가 무언가 할 게 있는 거에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학교가 졸업됐는데 학교 졸업했는데 어딘가 갈 곳이 있는 거.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이제 더 큰 관심사예요. 이제 성인기 초기의 부모들은. 그러니까 돈 2만 원 벌어오면 좋지만 못 벌어와도 상관없는데 어디 얘도 좀 좋고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막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했던 걸 생각하면 아버님이 지금 너무 신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또 취업 전선에 완전 뛰어든 것도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의 세계에 네.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금 모아서 하고 싶다고. 아버님의 이런 케이스를 본받아서 우리 좀 용기 내서 도전해볼 수 있는 친구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